유권자 수 1억 1천만여 명,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По идее, хочется перемен, чтобы что-то менялось в государстве. Да и чтобы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в будущем.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 우크라이나 지역 4곳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투표함이 등장하고 무장한 군인들까지 배치돼 강제 투표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무시한 이번 선거는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Выборами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назвать. Я сейчас вас просят поставить галочку 2 человека с автоматом. Конечно же, люди, у них нет выбора просто, да, по-другому как-то.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는 투표를 거부한 27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Необходимо подтвердить нашу сплоченность, решимость вместе идти вперед. Каждый ваш голос ценен и значим. 1999년 옐친 전 대통령 퇴진 이후 푸틴은 2000년부터 4차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5선에 성공할 경우 2030년까지 30년간 크렘린궁을 지키게 됩니다. 옛 소련 공산당 시절 스탈린의 29년 장기 집권을 넘어서는 겁니다. 모스크바 검찰은 모레 예정된 반푸틴 집회를 겨냥해 투표소 인근에서 행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 사람은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투표함에 정체불명의 녹색 액체를 쏟아부은 녀석. 휴대전화를 꺼내 훼손된 투표용지 뭉치를 사진 찍으려다 제지당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20대가 투표소에 화염병을 투척했고 모스크바와 카라만시 자치구 등에서도 투표소 방화 시도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의 조직적 도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투표 첫날 러시아 전역에서 선거 방해 혐의로 최소 13명이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영상으로 인증한 푸틴 대통령은 투표 방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Начались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С целью сорвать процесс голосования. 러시아는 선거 첫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미사일로 공습했고 2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습 피해자들을 돕던 구조대 위로 2번째 미사일이 떨어지며 사상자 수가 더 커졌습니다. Наші сили оборони обов'язково зроблять все, щоб російські вбивці відчули нашу справедливу реакцію. 선거 마지막 날인 내일은 이른바 반푸틴 정오 시위가 추진되고 있고 당국은 강력 처벌을 경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우입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불길이 치솟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현재 시간 16일 접경 지역인 러시아 벨고로드 12개 마을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2km 떨어진 곳에선 차량이 드론 공격을 받아 5명이 부상했습니다. 벨고로드 주지사는 인파가 몰리는 쇼핑센터는 문을 닫게 하고 휴교령까지 내렸습니다. Поэтому ситуация она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ая сейчас у нас и в городе Белгородском районе. Конечно, вопрос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 для нас, для всех с вами главный.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반푸틴 민병대 무장 세력도 공세를 강화해 접경지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반푸틴 세력이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Необходимая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а. Безнаказанными эти удары противника не остаются и не останутся. 푸틴의 정적으로 지난달 옥중 사망한 나발리 지지 세력 등 러시아 야권이 선거 마지막 날 추진해왔던 이른바 정오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곳곳에선 정오에 맞춰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투표 행렬을 이루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투표 항의 시위와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에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투표가 끝나면 푸틴 대통령은 5선에 성공해 30년 장기 집권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경쟁자 없이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예상대로 싱겁게 5선에 성공했습니다. 투표율 77%, 득표율 87%로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로써 푸틴은 옛 소련 공산당 서기 스탈린의 29년 집권 기록을 넘어서 오는 2030년까지 3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푸틴 세력의 반발에도 이렇게 푸틴이 압도적으로 또 당선된 이유가 뭔지 특파원 연결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곽상은 특파원, 국제사회 여론과는 또 전혀 다른 득표율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푸틴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엔 2000년 첫 당선 이후 펴온 이른바 강한 러시아 정책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소련 붕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크라이나를 넘어 서방 전체와 싸우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고유가 환경 덕분에 비교적 안정되고 서방의 제재에도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 러시아 경제 상황이 그래도 이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푸틴이 당선된 뒤에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당선을 확정 짓자마자 또 세계대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파병설이 나온 서방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И это понятно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이 자리에서 지난달 옥중 사망한 정적 나발리의 이름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숨지기 전 수감자 교환을 통해 석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해 타살 의혹을 간접 부인했는데 선거 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 재신임을 얻은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방의 지원 공백을 틈타 추가 동원령을 내릴 거란 건데 이렇게 되면 전쟁은 장기화하고 북러 밀착은 강화되면서 신냉전 구도가 더 공고화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푸틴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며 러시아를 외칩니다.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푸틴의 집권을 자축하는 성격의 행사였습니다. 5선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군중 앞에 나선 푸틴은 크림반도로 가는 철도가 거의 완성됐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оставы пройдут прямо в Севастополь. И это будет еще одна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дорога для Крымского моста.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푸틴의 득표율이 러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87%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푸틴은 옛 소련 공산당 서기 스탈린의 29년 집권을 넘어 오는 2030년까지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푸틴은 당선을 확정짓자마자 세계대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파병설이 나온 서방에 경고도 보냈습니다. И это понятно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유럽연합 소속 외무장관들은 억압과 협박에 의한 선거라며 이번 당선을 맹비난했습니다. Navalny è stato escluso dalle elezioni di fatto con un omicidio, non c'erano candidati.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더 강화해 서방과의 신냉전 구도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44분부터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나 방사포 타격 시험장인 알섬 쪽으로 약 300km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류 중 하나를 최소 3발 이상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고도는 50km, 북동쪽으로 350km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부
이남까지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명중률과 함께 중심 지역에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지난달 14일 순항 미사일에 이어 3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 탄도미사일을 쏜 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끝난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김정은 총비서의 재래식 훈련 참관 등으로 저강도 대응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 정치 행사를 배려해 도발을 자제했다가 행사가 끝난 시점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주요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11일 끝났고 러시아는 어제 푸틴 대통령의 오선 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두 우방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했던 군사 행동들을 러시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다음 달에는 김일성 생일 등 굵직한 북한 내부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의 무기를 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